안녕하세요, 오베르네 크로나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AMD의 라데온 그래픽카드 XFX RX 5700XT TIC3 울트라입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 영상을 더욱 빨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AMD의 라데온 그래픽카드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작년 여름이죠. AMD는 오랫동안 고수해오던 GCN 아키텍처에서 벗어나 RDNA라는 새로운 아키텍처의 라데온 RX 5000 시리즈를 선보였는데요. 게임에 초점을 맞춘 아키텍처답게 라데온 소프트웨어도 종합적인 게이밍 환경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완전히 탈바꿈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사용자 친화적으로 변경된 아드레날린 2020 에디션과 함께 XFX RX 5700XT의 성능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패키지는 블랙 색상을 기반으로 제작되었으며 레드 색상으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패키지 역시 화려하지는 않지만 그래픽카드 외형만큼이나 심플하면서도 굉장히 세련된 느낌을 주는데요. 패키지 전면에는 제품의 외형과 주요 특징이 인쇄되어 있고 후면에는 새로 적용된 RDNA 아키텍처에 대한 소개와 주요 기술들이 사진과 함께 인쇄되어 있네요. 물론 봉인실도 측면에 부착되어 있고요. 구성품은 그래픽카드 본체, 보조전원, 변환 케이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탕이 되는 블랙 색상에 군데군데 실버 색상으로 포인트를 준 외형은 크고 두꺼운 직사각형 모양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는데요. 특히 이 슈라우드 우측면은 마치 자동차의 그릴을 연상시키는데 고급 세단이 문득 떠오를 정도네요. 블랙 색상의 하우징은 무광 재질이 사용되었고요. 모서리는 모두 곡면 처리되어 부드러우면서도 세련된 자태를 뽐냅니다. 제품의 두께는 틱이라는 제품명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굉장히 두꺼워 보이는데요. 사실 대형 2펜이나 3펜 제품과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다만 3펜 제품이기 때문에 미들타워 케이스와 그보다 작은 케이스를 사용하는 사용자분들의 경우 호환성을 꼭 따져보고 구매하셔야 하고요. 중앙에 100mm의 쿨링팬 1개와 양쪽에 90mm의 쿨링팬이 장착되어 있어 굉장히 우수한 쿨링 성능을 보장하고요. 출력 단자는 HDMI 2.0B 1개와 1.4 버전의 DP 포트 3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후면에는 메탈 소재의 백플레이트가 장착되어 PCB 기판을 보호함과 동시에 휨 현상을 방지하고 있는데요. 이 제품은 특이하게 보조전원 단자 쪽에 바이오스 전환 스위치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해당 스위치를 통해 쉽고 간편하게 그래픽카드의 성능 모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보조전원 단자는 8+8핀이고요. 이 제품은 LED가 없는 제품이다 보니 블랙 색상 위주의 시스템이나 은은한 LED가 가미된 시스템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데요. 특히 실버 색상으로 멋을 낸 부분에 다른 LED 장치에서 점등되는 불빛이 은은하게 반사되는 게 실제로 보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이번에는 라데온 소프트웨어를 잠깐 살펴볼게요. AMD가 피델리티 FX를 배포하면서부터 종합적으로 게이밍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경된 라데온 소프트웨어는 더욱 사용자 친화적으로 변화되었는데요. 이제서야 엔비디아 익스페리언스와 유사할 정도로 굉장히 직관적이고 깔끔한 인터페이스로 변경되었습니다. 한글화는 번역기를 돌려서 그런지 좀 어색하네요. 여기서 가장 일반적이고 자주 사용하게 되는 가정용, 게임, 스트리밍, 성능 4가지 메인 메뉴가 상단에 배치되어 있는데요. 모두 게임이나 방송과 관련된 설정 등을 간편하게 조정할 수 있고 각 메뉴 하단에 배치된 화살표 모양의 조정 메뉴들을 통해 바로 이동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특히 성능 탭에서는 현재 PC의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내부의 튜닝 탭을 통해 간편한 오버클럭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 매트릭 오버레이를 통해 전체 화면의 게임이나 영상 시청 중에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원하는 크기로 세부 수정도 가능하고요. 튜닝 쪽에서는 GPU 클럭과 VRAM, 펜 속도 및 전력을 조정할 수 있고 세부적으로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간편하게 오버클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에 톱니바퀴 모양을 통해 시스템 설정으로 넘어올 수 있는데 이곳에 그래픽 탭에서 그래픽카드의 핵심 기능들을 켜거나 조정할 수 있는데요. 4가지 프로필을 제공해 더욱 빠르고 간편하게 핵심 기능을 적용할 수 있고 사용자 설정도 가능합니다. 이곳에서는 게이밍에 필요한 안티렉과 AMD판 DLSS 기능인 RIS를 적용할 수 있는데요. 해당 기능은 게이밍 성능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사후 처리 효과로 게임 내 이미지 선명도를 회복시켜주는 기술인데 성능과 이미지 품질을 모두 챙길 수 있는 완소 기술입니다. 이 기능은 기존에 스위칭만 가능했는데 지금은 원하는 만큼 퍼센테이지로 세부 조절이 가능해졌고 이번에 다이렉트X 11 버전의 게임들까지로도 지원 범위를 확정시켰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인티저 스케일링과 부스트 등 게임 퍼포먼스와 이미지 품질을 적절히 조절해 더욱 즐거운 게임이 가능토록 하고 있는데요. 이제서야 라데온이 게이밍 그래픽카드로서 발돋움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쏟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소프트웨어도 어느 정도 살펴봤으니 그래픽카드의 성능을 알아봐야겠죠? 3D마크 점수야 어차피 뒤져보면 다 나오고 저는 실제 게임 플레이에서는 어떤 차이가 발생할지 가장 많이 사용되는 FHD와 QHD 해상도에서 3종의 게임 플레이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가장 먼저 배틀그라운드입니다. 새로 나온 카라킨 맵에서 측정을 진행했는데요. 약 2회의 교전 상황 프레임을 리플레이를 통해 측정했고요. 인게임 옵션은 울트라 프리셋으로 진행했습니다. 해당 테스트에서는 FHD 기준 평균 프레임과 1%, 0.1% 로우 값이 각각 149, 108, 65를 기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QHD 해상도에서는 111, 90, 66으로 QHD 해상도의 울트라 프리셋임에도 불구하고 쾌적한 플레이가 가능했고요. 파크라이의 경우에는 울트라 프리셋에 맞춰 자체 벤치마크를 진행했습니다. 벤치마크 타임이 워낙 짧기 때문에 해상도 간 격차가 크게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0.1% 로우 값에서 약 7 정도의 차이가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네요. 마지막으로 파이널 판타지 XV 벤치마크 툴을 이용해 측정했습니다. 인게임 옵션은 하이 퀄리티를 적용했는데요. 파이널 판타지의 경우 QHD 평균 프레임이 약 59로 비교적 원활한 플레이가 가능했지만 FHD와 QHD 두 해상도 모두 1% 로우 값과 0.1% 로우 값에서 평균 프레임과 큰 차이를 보이면서 순간순간의 프레임 저하가 포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온도와 소음 부분인데요. 측정은 약 3시간의 게이밍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QHD 해상도의 이미지 샤프닝을 80%로 적용하고 QHD 동시 녹화까지 진행한 고부하 작업에서 GPU는 약 71도, 정션은 96도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라데온 소프트웨어를 통해 펜 속도를 고정한 뒤 소음을 측정해봤는데요. 그래픽카드와 약 5cm의 거리에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진행했으며 펜 속도가 약 1300rpm일 때 평균 데시벨이 36.6dB로 펜이 꺼져 있을 때보다 약 2dB 증가했고요. 고부하 작업 시인 2200rpm 부근에서는 평균 데시벨이 약 46.6dB로 측정되었습니다. 3개의 쿨링팬이 탑재된 제품 치고는 비교적 준수한 소음 성능을 보여주네요. 이렇게 해서 XFX 라데온 RX 5700 XT TIC3 울트라 그래픽카드를 살펴봤습니다. 해당 제품은 경쟁사 제품인 RTX 2070 슈퍼 제품과 유사한 성능의 가격은 약 10에서 15만원 정도 더 저렴한 제품으로 이제는 AMD의 라데온 그래픽카드도 게이밍에 있어서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XFX TIC3 울트라는 3개의 쿨링팬이 적용되어 컬링과 성능 모두를 잡은 제품으로 가성비 또한 3펜 제품 중에서도 훌륭한 편에 속합니다. 현재 4월 25일까지 3종의 게임 쿠폰을 증정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는데 구성비라고 하죠. 그로 인해 즉 제품의 실가격은 더욱 저렴합니다. 가격과 성능까지 모두 만족시키는 해당 제품은 다소 아쉬운 부분도 존재하는데요. AMD 그래픽카드의 공통사항이긴 한데 라데온 소프트웨어가 좀 삐리합니다. 전력 제한을 설정해둔 게 몇 번 풀리기도 했고 펜 속도 고정도 되어 있다가 말았다가 하고요. 타사 제품들의 경우에는 그래픽카드 전용 제어 프로그램이 따로 있지만 XFX는 없어서 라데온 소프트웨어가 아직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부분으로 남습니다. 또한 해당 제품은 LED가 탑재되지 않았는데요. 적어도 각각의 쿨링팬 쪽에 은은하게 달아줬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장착하고 하단에서 보면 쿨링팬 부분이 어두워서 전면에 멋스러운 디자인이 묻혀서 좀 아쉬웠네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또 더 좋은 제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